예, 이번 시간에는 변환, 렌더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변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뭐냐면 입력된 값들이 그 연결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버텍스가 입력이 돼서 최종적으로 화면에 찍히는 픽셀로 변환되기까지의 과정, 그것 전체를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보려는 거는 변환에 관련된 파이프라인 위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전체 DX9, 최근 같은 경우 DX12까지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 DX12에서도 좀 더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언리얼 5 데모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언리얼 5 데모에 보면은 거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압도적인 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없는 메쉬 쉐이더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그쪽에 있는 엔지니어의 트윗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추한 바에 의하면 메쉬 쉐이더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의 것들이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X9하고 12는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파이프라인을 탄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어떠한 그래픽 API든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점 정보가 입력돼서 최종적으로 픽셀로 출력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는데,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버텍스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픽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DX9에서는 두 부분에 대한 쉐이더 코딩이 가능한데, 하나는 점점 쉐이더, 하나는 픽셀 쉐이더. DX10 정도로 넘어가면은 지오메트리 쉐이더가 추가가 되고요. 11에서는 뭐 헐 쉐이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 같은 경우는 뭐 레이트레이싱,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쉬 쉐이더라는 개념,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되는데요. 향후에 시간이 된다면 저도 요즘 연구 중이긴 한데 메쉬 쉐이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변환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특히 이 행렬 파이프라인, 행렬에 대한 변환 파이프라인은 사실 거의 모든 그래픽스 API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픈GL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요는 핵심 무엇이냐? 입력된 로컬 좌표계. 자, 이 로컬 좌표계라는 건 뭐냐면 모델링 좌표계라고도 통상 얘기를 합니다. 모델 좌표계. 자, 모델링 좌표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브젝트를 최초 모델링 했을 때의 원점이 있는 그 좌표계. 다시 말해서 X라든가 혹은 뭐 요즘 블렌더 같은 것도 많이 쓰죠. 무료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오브젝트를 최초 만들었을 때 원점이 되는 좌표계. 그걸 바로 우리가 로컬 좌표계라고 합니다. 혹은 모델 좌표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로컬 좌표계가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행렬을 통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통과하는 게 바로 월드 행렬. 월드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오브젝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큐브 하나만 나타났지만 사실 3차원 공간상에서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존재하잖아요. 대표적인 이런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뭐 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또 하나의 큐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하나의 월드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월드상에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월드 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그 월드 좌표계를 변환시켜주는 게 바로 월드 행렬입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월드 행렬이라는 거는 오브젝트 하나마다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행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행렬은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카메라 행렬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카메라가 뭐 여러 개라면 뭐 카메라가 10개다. 뭐 화면상에 카메라를 여러 개 세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엔진들은 유니티라든가 언리얼 같은 엔진들은 카메라 여러 개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각각의 카메라에 대한 좌표계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렌더링 되는 화면의 프레임이 만들어진 그 순간만큼은 하나의 카메라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여러 개의 카메라 가지고 렌더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카메라 행렬은 하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이걸
투영 공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꿔주는 행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브젝트가 여러 개인 만큼 오브젝트가 100개가 있다고 100개의 월드 행렬은 존재해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컬 좌표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로컬 좌표계는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고유한 좌표계이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 있다면 두 개의 로컬 좌표계가 존재하는 거죠. 자, 월드 좌표계라는 거는 자, 이 TM이라는 거 보면 트랜스폼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브젝트를 로컬 좌표계에 있는 오브젝트를 월드 좌표계로 변환해주는 행렬이라고 해서 트랜스폼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TM. 이게 사실은 월드 좌표, 월드 행렬이에요. 월드 행렬이에요. TM이 곧 월드 행렬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TM이 트랜스폼 매트릭스가 없을 때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전부 다 동일한 월드 좌표계의 원점에 가 있겠죠. 하지만 TM을 적용하는 순간 여기 보시죠. 월드 매트릭스를 적용을 하는 순간 이 큐브에 해당하는 박스죠. 박스의 변환 행렬이 1, 1, 마이너스 1 월드 좌표사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실린더 변환 마이너스 1, 0, 0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 TM 트랜스폼 행렬 혹은 월드 행렬을 적용하는 순간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그 고유한 로컬 좌표계를 가지고서 월드 위치로 변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월드 변환에 해당하는 행렬은 당연히 오브젝트 개수만큼 존재하는 것이죠. 오브젝트가 1000개라면 1000개 월드 행렬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카메라 좌표계. 카메라 좌표계는 다시 말하면 카메라 변환 행렬이 되는데요. 카메라 변환 행렬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브젝트가 있고 카메라는 월드상에 존재하죠. 최초 월드상의 좌표를 가지고서 카메라를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카메라 변환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카메라가 원점인 좌표계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메라가 00-1에 있었죠?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월드 공간이에요. 월드 공간에서 카메라 공간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카메라가 원점으로 가는 좌표계, 카메라가 그냥 원점으로 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원점으로 가게 되면 카메라가 보고 있던 이 오브젝트도 상대적으로 위치가 변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가만히 서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는데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즉 반대로 이동한 것처럼.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버스에 타고 있는 채로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버스에 타고 있어요.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버스가 앞으로 가요. 그럼 바깥 풍경이 뒤로 가죠.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카메라가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는,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바깥 풍경을 카메라와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원점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들을 재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월드 좌표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전부 다 이 카메라 변환 행렬을 통해서 재배치가 됩니다. 카메라 변환 행렬을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요. 카메라가 원점이라고 할 때 카메라가 원점 이동 변환 행렬은 카메라가 이 위치로 이동한다라는 거는 다른 오브젝트들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월드 공간상에 있는 다른 오브젝트들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카메라가 이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세팅할 때는 카메라가 있는 곳의 위치, 최초, 그리고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바라볼 것인지 나타내는 방향부터 끝에 요거 일을 못합니다. 111이에요. 11인가? 방향 벡터, 그리고 카메라가 위쪽 방향. 왜냐면 카메라가 위가 요 방향을 나타내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면은 카메라가 반대 90도 꺾인 방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카메라가 어느 방향 위를 나타내는 업 벡터, 상방 벡터라고 합니다. 포지션, 카메라의 좌표, 타겟의 좌표. 타겟의 좌표라는 건 카메라의 좌표에서 타겟의 좌표를 빼버리면은 바로 카메라가 향하는
벡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볼 것인지, 카메라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위쪽은 어느 곳인지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카메라에 해당 행렬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좌표계 변화 행렬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 변환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투영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투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교 투영과 다음에 원근 투영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거의 투영 기법들은 전부 다 원근 투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근 투영이 뭐냐면 3천 공간상의 오브젝트가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랑 거리 값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죠. 우리가 이제 셀카 같은 거 찍을 때 어떻게 해서든 뒤에 가서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내 머리가 작아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멀리 가면 갈수록 내 머리가 작아지죠. 얼굴이 작아지죠. 그래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앞에 가서 찍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훈훈한 장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실제로 3차원 공간상에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브젝트가 작아지는 게 정상이고, 그것을 2차원 이미지로 투영을 하기 위한 좌표계가 바로 원근 투영 좌표계고 원근 투영 행렬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직교 투영 좌표계는 거리랑 무관해요. 항상 같은 크기를 나타낸다. 이건 어디다 갖다 쓸까요? 3D 스튜디오 맥스 같은 3000 그래픽 툴에서 사용돼요. 그래픽 툴에서 보면은 오브젝트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브젝트의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교 투영 좌표계를 그런 에디터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항상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교 투영 좌표계라는 게 있고, 실제 게임에서는 별로 사용되진 않고요. 에디터 같은 툴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고요. 원근 투영 좌표계는 여기 보다시피 거리 값에 따라서 원근 투영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게임에서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근 투영 변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니어 플레인, 카메라에서 가장 가까운, 이 카메라요. 카메라에서 가장 가까운 니어 플레인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파 플레인. 자, 두 개의 플레인이 있죠. 그리고 총 6개, 앞면, 뒷면, 그리고 위, 아래, 좌우라고 하는 총 6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프러스텀, 절두체라고 하죠. 이 절두체 내부에 있는 버텍스, 오브젝트들, 버텍스들만 화면상에 렌더링이 돼요. 이 절두체를 벗어난 놈들은 화면상에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 절두체, 자, 카메라가 먼저 절두체를 만들었으면 이 절두체에 있는 모든 버텍스들을 투영 좌표계라는 곳으로 변환을 하게 돼요. 그 투영 좌표계는 여기 보다시피 Z 값은 0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요. Z 값이 0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기 최대값 플러스 1, 0부터 1 사이. 이건 뭐 우리가 Z 버퍼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다르긴 한데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X좌표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Y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 y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그리고 z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이런 투영 공간 안에 모든 버텍스들을 다 때려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진 모든 버텍스들이 이 투영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전부 다 이 좌표 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놈들은 화면상에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투영 좌표계로 바뀌게 되고요. 이 투영 좌표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폴리곤화해서, 정확하게 원래 폴리곤이죠. 폴리곤화 되어 있는 이런 놈들을 다시 한번 화면상의 그림으로 그려주는 과정이 뷰포트 변환인 것이죠. 요 값에 있는 놈들을 실제 화면에 보이는, 윈도우 상에 보이는 위치상의 픽셀 좌표로, 스크린 좌표계죠. 스크린 좌표계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 뷰포트 변환입니다. 앞부분은 이제 투영 변환을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변환의 행렬을 유도하는 방법 같은 것이 설명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책이라든가 혹은 자료를 보시면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도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뷰포트 변화를 거쳐서 화면상의 그림으로 표현이 픽셀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 좌표계 자체가 굉장히 유용해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좌표계를 갖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할 텐데 텍스처 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텍스처 좌표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뷰포트 좌표계랑 텍스처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화면상의 어떤 이미지를 투영, 프로젝션 한다든가 혹은 그림자를 만든다든가 하는 좀 다양한 기법들을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쉐이더 코딩을 하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이게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렌더링에서 파이프라인, 변환의 과정을 나타냈고요. 요 세 가지 행렬, 그러니까 오픈젤 같은 경우는 뭐 모델 뷰 매트릭스라고 그래가지고 모델하고 뷰 행렬 두 개를 곱한 행렬을 그냥 한 방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오브젝트의 모델, 그 다음에 뷰 혹은 카메라, 뷰 행렬하고 카메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월드 행렬, 모델 행렬, 트랜스폼 행렬 세 가지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뷰 행렬, 카메라 행렬 이 두 가지는 같은 놈입니다. 실제로 DX에서는 뷰 행렬이라고 더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개념적으로는 카메라 행렬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행렬이 최종적으로 곱해졌을 때 여기 보이는 뷰포트 직전에 프로젝션 공간, 투영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즉 3차원 로컬 좌표계에 있는 XYZ 좌표들이 월드 행렬을 거쳐서 최종 월드 공간으로 가게 되고 버텍스들입니다. 월드 행렬에서 다시 한번 뷰 변환을 거쳐서 뷰가 원점이 되는 좌표계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하고요. 이 뷰가 원점이 된 좌표계에 있는 것들이 프로젝션 행렬이랑 곱해지면서 여기 보이는 프로젝션 공간으로 모두 모이게 되는,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벗어난 놈들은 당연히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점들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레스터라이징이라는 거는 버텍스 안을, 그러니까 폴리곤을 구성하는 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들을 픽셀로 만드는 과정을 레스터라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레스터라이저까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가능하다라면 월드뷰 프로젝션을 거쳐서 실제로 화면상에 버텍스들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C++로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는 과정을 가져볼까 해요. 시간이 되면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코딩을 해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 최종 변환까지 거치게 되면은 뷰포트 변환을 통해서 화면상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에는 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C++로 코딩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